정의정교 양성의 유람 대한민국 육군사관학교에서 제83기 사관생도를 모집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육군사관학교에 재학 중인 4학년 이준영, 이종화 생도입니다. 저희가 오늘 이렇게 모인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 2023년에 제83기로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하게 될 예비 사관생도를 위해서 모인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전국에서 육군사관학교에 관심을 두고 계시는 모든 수험생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2023학년도 제83기 사관생도 모집을 위한 온라인 입시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의 순서는 1부는 육군사관학교 학교 소개, 2부는 2023학년도 모집 요강이 되겠습니다. 4학년인 이준영 생도와 제가 1부 학교 소개를, 3학년인 김영도 생도와 임채원 생도가 모집 요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작에 앞서 생도들이 직접 학교 소개를 위해 만든 UCC 한 편을 시청하겠습니다. 아주 민감합니다. 그리고 완벽을 추구합니다. 매일 정진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리듬, 아름다운 선율, 그것이 상생하며 조화로움을 나타냅니다. 전우와 공감하며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연습은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하루라도 게을리하면 도태됩니다. 매일 신체를 단련하고 사관생도로서 신조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희로애락을 담고 있죠. 저는 연주할 때만큼은 집중하고 모든 것을 쏟아냅니다. 저의 열정은 국가에 대한 헌신입니다. 연주는 클라이맥스에 다다르면 감정이 폭발하죠. 그제서야 완벽함, 완전함이 드러납니다. 그것이 바로 육군사관학교 생도입니다. Challenge for Perfection, 완벽을 향한 도전, 육군사관학교. 와, 이종화 생도 정말 멋지십니다. 학교에 대한 자랑스러움이 묻어나는 영상이네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굉장히 쑥스럽네요. 영상 촬영이 쉽지는 않았지만 결과물을 보니 굉장히 뿌듯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학교 소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종화 생도, 육군사관학교의 교훈이 뭔지 알고 계시나요? 육군사관학교의 교훈은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지인용입니다.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은 지인용의 교훈 아래 문무를 겸비한 최정예 장교가 되기 위해 매일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육군사관학교 교육의 특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육군사관학교는 국내 최고 수준의 교육 인프라를 갖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소인 충무관은 스마트 러닝 교육시설을 갖추고 있고 각종 강의실, 자유토의실, 편의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어서 소개해드리면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은 소규모 단위의 교반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토의식 수업을 듣습니다. 생도 7명당 1명의 비율로 교수님들이 계시고 생도마다 개인적으로 지도를 해주시는 지도교수님이 존재합니다. 저도 평소 지도교수님과 생도생활 전반에 대한 고민을 이야기하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게 낯설었던 1학년 생도 때 지도 교수님이랑 같이 해화동에 가서 처음으로 정복을 입고 학교 밖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또 즐거운 공연을 봤던 추억이 있습니다. 종화 생도는 지도 교수님과 어떤 추억이 있나요? 저도 1학년 때 지도교수님과 해화동에 가서 연극을 봤던 즐거운 기억이 있습니다. 지도 교수님과 이렇게 즐거운 추억을 만들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전공을 선택할 때 교수님께 조언을 구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교수님께서 다양한 자료를 보여주시면서 차후 진로 관련하여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전공 선택에 있어서 참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좋으신 지도교수님을 만나셨네요. 그래서 이준영 생도는 어떤 학과를 선택하셨나요? 여러분 궁금하신가요? 그 부분은 육군사관학교 학과 소개를 하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는 모든 인원은 복수 전공과정을 거쳐 문학사, 이학사, 공학사 중 하나와 군사학사 총 2개 학사 학위를 취득하게 됩니다. 일반학 전공과정은 총 인문계열 16개, 자연계열 12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1학년 말에 선택하게 됩니다. 물론 개인의 선택이 중요하지만 인기 있는 전공의 경우에는 1학년 성적에 따라 기회가 우선 부여되니까 1학년 때부터 열심히 공부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화면에서 보시듯 육군사관학교는 이렇게 다양한 전공 과정이 존재합니다. 저는 제가 희망했던 전자공학을 지금 전공하고 있습니다. 종화생도는 전공이 뭔가요? 저는 그 유명한 공대녀 아시죠? 기계공학과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육군사관학교의 소통 열정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시대에 맞추어 육군사관학교에는 세계 속에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내 대학 학점 교류 프로그램이 있는데 서울대, 고려대, 카이스트 등의 유명 대학과 학점 교류를 진행하며 생도들은 한 학기간 전공 과목을 타 대학교에 가서 수업을 들으며 타 대학교 학생들과 소통의 기회를 가질 수 있고 배움의 폭을 넓힐 수 있습니다. 배움의 기회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열려 있습니다. 외국 사관학교와의 교류를 통해서 생도들은 짧게는 한 학기, 길게는 장기 위탁 교육의 기회를 갖게 됩니다. 해외 위탁 교육을 통해 생도들은 견문을 넓힐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육군사관학교 생도하면 빼놓을 수 없는 명예심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를 잘 드러내는 것이 육군사관학교의 화랑의식과 명예제도입니다. 화랑의식은 매주 금요일에 생도들이 실시하는 의식으로 화랑정신을 이어받아 통일한국의 주역으로서 굳건한 의지를 다지는 행사입니다. 화랑의식에서 사관생도 신조, 사관생도 도덕률을 제창하며 생도들은 명예심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특히 사관생도 신조는 화랑의식뿐만 아니라 매일 아침 점호관 제창하며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화랑의식 외에도 명예심을 위한 각종 제도도 존재합니다. 명예위원회를 주축으로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깨우치고 반성하는 양심보고, 명예교육, 명예시험 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특히 명예시험은 육군사관학교만의 독자적인 시험 방식입니다. 예복을 입고 치러지는 명예시험은 감독관이 없는 무감독 시험으로 치러지며 시험의 모든 절차가 생도들 자체적으로 진행합니다. 종화생도, 명예시험을 하면 부정행위의 위험이 있지 않을까요? 감독관이 없다고 해도 생도들은 명예심을 바탕으로 스스로가 감독관이 되어 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그러한 위험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중간고사였는데 준영생도 잘 보셨나요? 후회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 공부했는데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생도들은 명예심뿐만 아니라 리더십도 갖추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육군사관학교에는 독자적인 사이트 리더십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를 통해 정예장교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생도들은 자체적인 지휘근무 제도를 통해 위국헌신, 군인본분, 솔선수범의 자세를 함양하게 됩니다. 종화생도와 저는 지금 4학년 생도로서 분대장생도 직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분대장이라는 직책을 직접 맡아보니 분대원들을 살핀다고 나름 노력하고는 있지만 생각보다 어려운 점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분대장생도 직책을 수행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만큼 저를 잘 따르는 후배 생도들을 보면 보람도 많이 느끼고 깨닫는 바도 많은 직책인 것 같습니다. 분대장 생도뿐만 아니라 모든 지휘근무 생도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솔선수범하며 열심히 직책을 수행하고 있는 우리 생도들 모두 힘내십시오. 화이팅입니다. 다음은 일명 문체부라고 불리는 문화체육활동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는 체육, 예능, 학술부서로 나뉘며 부서마다 다양한 세부부서가 존재합니다. 준영생도는 웨이트부 아닌가요? 맞습니다. 1학년 때는 관윤학부를 하다가 2, 3, 4학년 때는 웨이트를 열심히 해보려고 웨이트부에 들어갔습니다. 웨이트부에서 전문 강사님들로부터 많은 웨이트 꿀팁을 얻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종화생도는 지금까지 매년 부서를 바꿨다고 들었는데요. 맞습니다. 저는 1학년 때는 출사 나가는 것을 좋아해서 사진부에 들어갔다가 2학년 때는 집중력을 기르고 싶어서 서예부, 3학년 때는 불교부에 갔었답니다. 여러분들, 육군사관학교에 오시면 다양한 문화체육 활동을 외부 전문 강사님과 만나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행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사훈련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예장교가 되기 위해서는 강인한 체력은 물론 전문적인 군사 지식이 필수입니다.
생도들은 여름에 6주간의 학예 군사훈련과 일반 학기 군사훈련을 받게 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생도들은 학년별로 체계적인 학예 군사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3학년 때는 공수훈련을 받게 되는데요. 이 훈련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여기 왼쪽 가슴에 이 반짝이는 공수잉을 달게 되었던 그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정복에 공수잉을 달아야 비로소 진정한 생도가 되었다고 느낄 수 있죠. 새벽에 일어나 뜀걸음을 하고 뜨거운 햇살 아래에서 동기생들과 함께 구르며 받았던 공수훈련은 평생 잊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상훈련이 끝나고 직접 낙하산을 메고 하늘로 올라가 뛰어내리던 그 순간은 정말 짜릿하면서도 뿌듯했습니다. 우리 남은 마지막 4학년 학예군사훈련도 다치지 말고 잘 수료합시다. 다음은 육군사관학교의 체육 교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강인한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생도들은 매일같이 체력 단련에 힘쓰고 무도, 경쟁 스포츠 등을 배우고 있습니다. 육군사관학교는 생도들의 체력 단련을 위해서 정말 다양한 체육시설이 존재합니다. 태권도, 수영, 헬스, 농구, 야구, 골프 등 다양한 스포츠를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군마장도 있습니다. 저는 1학년 때 주말에 군마장에서 승마 체험을 했었는데 아직도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주말 프로그램으로 1학년 때 수영 수업을 들었던 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육군사관학교 모든 생도들은 필수적으로 태권도 1단을 따고 200m 평영을 완주할 수 있어야 하며 체력검정 특급을 달성을 이루어야 졸업이 가능하기에 공부는 물론 체력도 열심히 하셔야 한다는 점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국토순례와 해외 전사적지 탐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토순례는 학년별로 매년 정해진 장소에 가서 우리가 지켜야 하는 국토를 직접 눈과 가슴에 담아보는 프로그램입니다. 1학년은 울릉도 독도, 2학년은 제주도, 3학년은 백령도에 가게 됩니다. 1학년 때 울릉도와 독도에 가서 봤던 우리나라의 드넓은 바다는 아직도 제 가슴에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2학년 때 제주도, 3학년 때 백령도를 못 가게 된 것은 많이 아쉽네요. 그리고 해외 전사적지 탐방은 3학년 때는 중국, 4학년 때는 미국이나 유럽의 전사적지를 탐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저희는 3학년 때 중국을 가진 못했지만 이제 조금 상황이 나아지면 미국이나 유럽을 갈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의 혜택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안 오시면 정말 후회하신다니까요. 육군사관학교의 특전에 대해 설명해드리면 앞서 말씀드렸던 전원 복수전공 학위 취득뿐만 아니라 해외사관학교 위탁교육 기회 부여, 4년간 학비, 교육비, 숙박비 전액 지원은 물론 재교관 품위유지비를 매달 지급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졸업 후 진로에 대해 살펴보면 생도들은 졸업과 동시에 육군 소위로 임관하게 됩니다. 야전에 나가서는 전투 전문가로 지휘관이나 참모 활동을 하게 되고 졸업하고 공부를 끝마치는 것이 아닌 임관에서도 국내외 대학원 석박사 과정 위탁교육, 국외 군사교육, 외국어 교육 지원 등 다양한 경로로 배움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수 전문직도 존재합니다. 교수, 연구개발, 국방관리 분석 등이 이에 해당하고 정보, 시설 등의 기술, 기능 전문도 있습니다. 군수, 무관, 획득 사업 등의 획득 전문 인력으로도 활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협상, 군사협력, 군사외교로 활동하는 국제전문가와 여단장, 사단장, 군단장, 사령관 등의 군사 전문가로도 활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쉼없이 살펴봐도 육군사관학교에서 얻어갈 것들이 너무나 무궁무진한데요? 그래서 육사는 보물창고라고 하잖아요. 이 보물창고에서는 생도들이 노력하고 다가가는 것만큼 많은 걸 얻을 수 있다고요. 저희 아직 늦지 않았죠? 남은 1년 동안이라도 더 열심히 생활해야겠어요. 당연하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수많은 예비 83기 생도들이 이 영상을 보면서 더 육사에 대한 꿈을 키울 것 같은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육사에 들어오기 위한 정확한 모집 요강을 알고 준비해야겠죠? 그래서 우리 3학년 생도들이 모집 요강에 관해 설명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고등학생의 신분으로 육사를 준비하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4학년이라니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네요. 그러면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4학년 이준영, 이종화 생도였습니다. 정의정교 양성의 유람, 대한민국 육군사관학교에서 제83기 사관생도를 모집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온라인 입시 설명회 2부를 맡게 된 김영도. 임채원생도입니다. 영도생도, 저 방금까지 앞에서 4학년 선배님들께서 해주시는 우리 학교의 소개를 듣는데 뭐랄까 새삼 학교에 대해서 제가 잊고 있었지만 아 맞다 이런 것도 있었지 싶던 게 많아서 다시 1학년 때 설렘이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한동안 중간고사 기간이었어서 정신없이 공부하다 보니까 육사의 장점들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는데 이렇게 다시 들으니까 예전에 제가 수험생이었을 때 육군사관학교 다니시던 선배생도분들이 고등학교로 오셔서 하시는 학교 소개를 들으면서 꿈을 다졌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영도생도가 수험생이었을 때면 무려 3년 전인데 그때의 그 수험생이 여기 이 자리에 앉아서 미래의 83기 생도들을 위한 입시 설명회를 하고 있다니 감회가 깊겠어요. 2022년에 한 해가 끝나고 내년 2023년에 제가 4학년일 때 만나게 될 1학년 83기 생도들을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설레네요. 육군사관학교에서의 1학년 생도와 4학년 생도는 생도대에서 자식과 아버지의 관계라고 할 만큼 돈독합니다. 진짜 이 영상을 보시는 수험생 여러분들 중에서 저랑 같은 중대가 되어서 같은 분대가 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잘 챙겨줄 테니 곧 만납시다. 영도생도 벌써부터 미래 후배들에 대한 사랑이 넘치시네요. 그렇다면 본격적인 2023년도 제83기 모집 요강 설명에 앞서 생도들이 직접 학교 홍보를 위해 만든 UCC 한 편 보고 오시겠습니다. 한계를 만드는 건 한계를 믿는 것이다. 하지만 나를 믿는 순간 한계는 없다. 가치 있는 선택, 한계를 넘는 도전. 육군사관학교. 와, 정말 생도들의 당당함이 돋보이는 영상이네요. 자, 이제 모집 요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올해 육군사관학교의 모집 정원은 330명입니다. 이 중에서 남자는 290명, 여자는 40명을 선발하며 계열별 모집 인원은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자격을 보면 우선 대한민국 단일 국적 소지자여야 하며 2023년 1월 1일 기준 17세 이상 21세 미만의 미혼이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2023년 2월 고교 졸업 예정자 또는 교육부 장관이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여야만 합니다. 아무래도 연령 제한이 있는 것이 특수목적 대학교로서 일반 대학교들과 다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부터 소위 말해 삼수생까지 지원할 수 있고 군복무를 하신 경우에는 제대 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 가능 연령이 연장됩니다. 올해 시험 절차를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예외 없이 누구나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응시해야 합니다. 83기 신입생도 선발의 경우 원서 접수는 6월 17일 09시부터 6월 27일 18시까지이니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원서 접수를 마치면 1차 필기시험으로는 국어, 영어, 수학 이렇게 3과목의 시험을 보게 되며 1차 시험의 합격자에 한해서 2일간 면접, 체력검정, 신체검사로 이루어진 2차 시험을 응시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육군사관학교의 모집 전형은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크게 일반 전형과 특별 전형이 있습니다. 일반 전형의 경우 우선 고교 학교장 추천 인원에 한해서 고교 학교장 추천 선발로 정원의 30%를 선발합니다. 특별 전형의 경우 정원의 5% 내외를 선발합니다. 여기서 미선발된 인원과 학교장 추천을 받지 아니한 인원을 합하여 이 중에서 적성이 우수한 인원에 대해 적성 우수 선발로 정원의 30%를 선발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를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응시하기도 전에 최종 합격이 결정된다 하여 우선 선발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선 선발이 혹시 되지 않았다고 하여 낙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수능에서 분발하여 정원의 35%를 차지하는 종합선발로 합격하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특별 전형에는 독립유공자 손자녀, 국가유공자 자녀, 농어촌 학생 등이 있으니까 혹시 본인이 해당되는 바가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영도생도는 어떻게 합격하셨나요? 저는 비록 우선 선발은 되지 못했지만 종합 선발을 통해 합격하였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시험 과정에서 열심히 하다 보면 최종 합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올해 전형 일정을 말씀드리면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6월 17일 오전 9시부터 6월 27일 오후 6시까지 지원서 접수를 받고 7월 30일에 1차 필기시험이 진행됩니다. 이후 8월 12일에 1차 시험 합격자가 발표되고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 제출 후 9월 5일부터 10월 20일 사이에 조별로 2일 동안 2차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올해 1차 시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차 시험의 경우 대학 수학능력 시험과 유사한 형식으로 출제되며 과목은 국어, 영어, 수학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9개 지역의 16개 고사장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시험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좀 팁이 있다면 시험을 보겠다고 마음을 먹으셨으면 되도록 하루빨리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사장은 선착순 마감이다 보니까 늦게 신청하면 집에서 가까운 시험장에서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시험 과목의 경우 인문계열과 자연계열 모두 국어와 영어는 시험 범위가 동일하며 수학만 다소 차이가 있는데 인문계열은 선택 과목으로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 한 과목을, 자연계열은 미적분과 기하 중 한 과목을 선택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채원생도는 1차 시험 어떻게 준비했나요? 제 생각에는 1차 시험은 수험생 여러분들이 평소에 응시하는 모의고사와 많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에 하던 것처럼 국어, 영어, 수학을 공부하면서 사관학교 기출문제를 7개년 정도 풀었습니다. 그리고 순서에 맞게 푸는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영도생도는 어떻습니까? 저 또한 사관학교 기출 문제를 통해 출제 경향을 파악했던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 2차 시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해서 2차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게 됩니다. 올해는 9월 5일부터 10월 20일까지가 2차 시험 기간입니다. 2차 시험은 조별로 2일 동안 진행되는데 신체검사, 체력검정, 면접시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신체검사는 BMI 측정을 비롯하여 시력 등의 검사를 통해 건강하게 생도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가를 알아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체검사 불합격 기준에 대해서는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모집 요강 및 2023학년도 육군사관생도 선발시험 세부 시행 계획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면접시험은 총 7개의 시험장으로 진행이 됩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각 시험장마다 평가 내용이 나와 있으니 참고해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도생도는 면접시험 혹시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저는 면접시험 준비를 위해서 저만의 국가관과 안보관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고 육군사관학교에 정말 오고 싶은 이유, 학교에 대한 애정심을 보여드리기 위해 열심히 준비했던 게 생각납니다. 면접시험 때는 너무 긴장이 되어 막상 질문을 받자 머리가 하얘지면서 잠시 멍해졌던 순간이 기억에 남네요. 그래도 마음을 다잡고 차분히 준비한 대로 저만의 생각을 당당하게 말씀드려 제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되지 않았나 싶네요. 저는 당시에 국가관, 역사관에 대해서 잘 몰라서 뒤늦게나마 한국사 책을 펴서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생활기록부를 다시 잘 읽어보면서 면접에 대비했습니다. 아마 수험생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하신 것 중에 하나가 체력검정 시험일 것 같습니다. 체력검정은 오래 달리기, 윗몸 일으키기, 팔굽혀펴기 총 3종목입니다. 이때 유의하셔야 할 것이 오래 달리기의 경우 우선 선발이 되려면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준이 되는 기록 이상을 기록해야 하며 저조한 기록, 즉 남자는 7분 39초, 여자는 7분 29초 이상을 기록하게 되면 바로 탈락하게 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원생도는 어떻게 준비했나요? 네, 전 학창시절 내내 체력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서 사실 체력 검정이 큰 부담으로 다가왔었습니다. 그래서 1차 시험을 볼 시기쯤부터 헬스장을 따로 다녔고 공부가 끝나면 일주일에 3번 정도 공원 주변을 달렸습니다. 그리고 집에서도 매트를 깔아놓고 연습했었습니다. 팔굽혀펴기에 대해서 특히 여학생들이 고민이 진짜 많을 텐데 충분히 연습을 통해 준비하시면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영도생도는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남학생들은 고등학교 체육 시간 때 한 번쯤은 팔굽혀펴기와 윗몸 일으키기를 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1.5km 달리기는 해본 적이 거의 없으셨을 텐데요. 공부에만 열중하기보다는 한 번쯤은 꼭 거리와 시간을 정확히 재서 달려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5km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을 텐데 처음 달려보시면 결코 쉬운 거리는 아니기에 여러 번 달려보시면서 스스로 완급 조절하는 법, 달리는 자세 등을 체득해서 오시면 좋은 점수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가산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육군사관학교 입시에 유일하게 도움이 되는 가산점이 있는데 바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입니다. 급수에 따른 가산점은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합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 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고교 내신 성적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반영 과목은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 사회과학 탐구 영역 과목 중 석차 등급이 산출되는 공통 및 일반 선택 과목입니다. 내신 성적이 중요하냐는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안 중요하진 않지만 최종 합격에 있어서 내신 성적의 반영이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으므로 내신 성적이 조금 안 좋다고 해서 포기하시지 마시고 반영 비중이 높은 2차 시험과 수능 준비를 철저히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우선 선발에서 선발되지 못한 인원은 종합 선발 대상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저도 아쉽게도 우선 선발이 아니어서 수능 시험까지 치르고 합격을 기다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수능 시험 성적의 반영은 이렇습니다. 이에 맞추어 잘 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선 선발이 되면 무척 좋지만 우리의 목표는 어쨌든 최종 합격이니 끝까지 열심히 하셔야 한다는 제 말 잊지 않으셨죠? 저희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채원생도 마지막으로 수험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나요? 정말 누구보다도 고생하고 있고 힘든 시기를 보내는 수험생분들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격려의 말이라면 정말 하루 종일 말해도 부족하지 않지만 시간 관계상 육군사관학교의 입학시험에 관한 말씀을 드리자면 수험생분들 중에서는 체력이 많이 중요한가요? 아니면 면접이 많이 중요한가요? 등 무엇인가 본인이 자신 없는 것에 대해서 방어적으로 접근하고 회피하시려는 분들이 되려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수험생분들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다다익선이고 무엇이든지 잘 준비해 놓으면 단 1점이라도 중요한 선발시험에서 합격과 불합격을 가르는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으니 항상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연구생도는 어떻습니까? 저도 그랬듯이 많은 수험생분들이 저희 학교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남들보다 조금 더 일찍 그리고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하신다면 합격이 그리 어렵지만은 않으실 겁니다. 학교 선발 중점을 잘 이해하시고 그에 맞는 준비를 잘 하셔서 꼭 선배와 후배로서 여러분들을 만나길 간절히 기대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힘내십시오. 지금까지 3학년 김영도 임채원생도였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입니다.